당신은 언제 알았나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요. 어쩌면 그건 갑작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느 날 문득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답장이 오지 않는 시간을 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혹은 함께 있어도 왠지 모르게 혼자인 것 같은 그 묘한 공허함을 느꼈을 때, 아니면 상대방의 눈빛에서 예전의 그 따뜻함이 사라진 걸 감지했을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먼저 진실을 압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집착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기 평생 강조했던 것처럼 진실을 피하는 것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의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무의식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들은 때로는 아주 명확하게, 때로는 은밀하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칼 융은 이것을 무의식과의 대화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때, 그건 단순히 불면증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과 통화를 끝내고 나서 느껴지는 그 묘한 불편함,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 감각, 이 모든 것이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의 말투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습니다. 대답이 짧아지고 건성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제안하면 이유를 대며 회피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더 이상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을 보는 눈빛에서 그 반짝임이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호입니다.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융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랑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바쁜 것뿐이라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뿐이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알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아프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우리는 특히나 이런 신호를 무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참는 게 미덕이고 기다리는 게 사랑이며 포기하지 않는 게 성숙함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고요.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해가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할까요? 그건 두려움 때문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죠. 융은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더 이상 우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직 사랑한다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고,
내가 더 잘하면 돌아올 거라고요. 하지만 융기 말했듯이 부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깊숙이 우리 안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압된 진실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더 파괴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사소한 일에 눈물이 나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릴까요? 융의 심리학에서 이것은 투사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투사란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덧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진짜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는 당신 자신의 욕구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상대방에게 투사합니다. 마치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야만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요. 그 사람의 사랑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사랑받는다는 느낌, 선택받았다는 느낌,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 자체일까요? 융은 이것을 자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진정한 자기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기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온전하고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조건부 사랑을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착하게 굴어야 사랑받고, 말 잘 들어야 인정받고, 성적이 좋아야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믿게 됩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얻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이런 믿음은 더욱 강화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는 법을 배웁니다. 누군가의 딸로, 아들로, 아내로, 남편으로, 엄마로, 아빠로요. 그 자체로 존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나면 정체성까지 흔들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내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 같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자기와의 단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진짜 당신이 아닌 누군가에게 필요한 당신,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한 당신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군가가 당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니 당신은 길을 잃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진짜 당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죠. 투사의 문제는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는 필요의 상태에 가두어 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그 사랑을 얻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합니다. 더 예쁘게, 더 착하게, 더 이해심 많게, 더 희생적으로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채워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사랑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에서 이것은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
사회의 기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진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많은 것들을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믿음, 관계가 있어야만 완전하다는 생각,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두려움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심리적 메커니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림자입니다. 윤근 그림자를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라고 정의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이면에는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혼자 있는 게 두렵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실패를 인정하기 싫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깊이 믿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의식의 빛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림자는 우리의 삶을 어둠 속에서 조종한다고요. 당신이 끝난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자존심일 수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그림자는 더욱 강력합니다. 우리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할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헤어짐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쌓아온 것이 많을수록 놓아주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융은 명확히 말합니다. 진실을 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요. 그림자를 계속 부정하면 그림자는 점점 더 커집니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두려움, 그 불안,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울증으로, 불안장애로, 신체화 증상으로, 다른 관계에서의 반복되는 패턴으로요. 이제 진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그 사람이 당신을 다시 사랑하기를 바라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받고 싶은 건가요? 만약 그 사람이 내일 당장 돌아와서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정말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또다시 그 사람이 언제 떠날지 불안해하며 눈치를 보게 될까요? 융의 심리학에서 개성화는 외부가 아닌 내부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찾아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당신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융이 말하는 자기 실현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아프고 슬프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통과하라고요. 고통을 느끼는 것을 허락하세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화가 나면 화를 표현하세요. 슬프면 슬픔을 온전히 느끼세요.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투사를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투사했던 모든 것을 다시 당신 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얻고자 했던 사랑, 인정, 가치를 이제 당신 스스로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에게서 찾던 것을 이제 자신에게서 찾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사랑에 그토록 집착했나요?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나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나요?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싫었나요?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나요? 이런 감정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모두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윤근 말합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그림자를 통합해야 한다고요. 네 번째 단계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진짜로 놓아주는 겁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도,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그 사람이 변할 거라는 환상도 모두 놓아주는 겁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융은 이것을 죽음과 재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는 과정이죠. 놓아주는 것은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을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사랑을 당신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쏟을 만큼 성숙해진 겁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이것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불완전하고 누군가로부터 채워져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당신에게는 관계가 필요할 수 있지만 관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고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은 자신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입니다. 반면 고독은 자신과 깊이 연결된 상태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면서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당신은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느라,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느라, 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느라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동안 당신 자신은 어떻게 되었나요? 당신의 꿈은요? 당신의 열정은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은요? 모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융은 이것을 자아의 상실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기를 살아가는 대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멈출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융은 진정한 사랑은 두 개의 완전한 존재가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완전하고 상대방이 당신을 완성시켜 줄 거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에 기반합니다. 서로가 각자의 완전성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관계는 어떤가요?
당신은 자유롭게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나요? 상대방이 당신을 선택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혼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진정한 사랑에서는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득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간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집착일 수도, 두려움일 수도,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정직하라고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히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나요? 아니면 사랑받는 느낌을 원하는 건가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가요?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한가요?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헌신과 인내를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윤근 말합니다. 진실을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정직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다고, 아직 희망이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요? 얼마나 더 자신을 속일 건가요? 당신의 인생은 언제 시작될 건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끝난 관계에 매달려 있는 동안 당신의 진짜 삶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놓아줄 때 당신은 동시에 당신 자신을 되찾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시간을, 열정을, 사랑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진정으로 중요한 곳에 쏟을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성장에, 당신의 꿈에,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요. 융의 개성화 과정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여정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것은 당신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그 관계가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왔다가 떠나갑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윤근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고요. 이 고통은 당신을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끕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합니다. 이것은 변화를 위한 고통입니다. 성장을 위한 고통입니다. 당신이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고, 자신을 되찾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혼자가 될까봐,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까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걸요. 융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용기를요. 당신 안에는 이미 그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강함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때입니다. 끝난 관계를 붙잡는 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요. 당신의 몸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의 의식이 그것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입니다.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먼저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당신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할 때 당신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선택하세요.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요? 끝난 관계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릴 것인가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걸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의 사랑을 되찾을 것인가요? 이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런 관계를 놓아주지 못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줍니다. 무의식의 신호를 듣고 투사를 거두어들이고 그림자를 통합하고 진정한 자기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고통스럽고 외롭고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고통을 통과하면 당신은 전에 없던 자유를 경험할 거라고요.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당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신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랑을요.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당신 자신이, 당신의 꿈이, 당신의 진정한 행복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윤기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입니다.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당신의 몸 전체에서 그 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답을 받아들일 용기뿐입니다. 당신에게는 그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은 먼저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